다음으로 제가입니다. 앞선 시간에 밀가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강력분은 제빵용 밀가루, 그리고 박력분은 제가용 밀가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빵과 제가의 차이는 밀가루의 종류, 설탕 사용량, 그리고 반죽 상태, 발효 과정, 즉 효모 사용의 유무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의 기본 공정을 보면 맨 처음 반죽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배합표를 작성하며 재료들을 계량하고 반죽, 성형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제빵에서는 발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효모를 사용한 발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의 기본 공정에는 효모를 사용한 발효 과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둘의 가장 큰 구분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는 반죽법에 따라서 반죽형 케이크, 거품형 케이크, 그리고 시폰형 케이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죽형 케이크는 밀가루나 달걀, 그리고 분유, 많은 양의 버터, 유지들을 함유한 케이크를 말합니다.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파운드 케이크, 이게 파운드 케이크예요. 파운드 케이크, 이러한 레이어 케이크 이 반죽형 케이크에 속하고요. 반죽형 케이크의 특징은 이 부피를 케이크의 부피를 부풀리는 데 쓰는 것은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합니다. 반죽형 케이크를 반죽하는 방법에는 크림법, 블렌딩법, 단단계법, 설탕물법이 있습니다. 크림법은 가장 정통적인 믹싱법으로 먼저 버터와 설탕을 섞어서 버터를 약간 크림화를 시킵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한 다음에 달걀이나 액체로 된 설탕인 액당을 서서히 투입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채로 친 밀가루 그리고 물을 투입해서 가볍게 혼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연감은 떨어지지만 부피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렌딩법은 밀가루랑 버터를 믹싱볼에 넣어 밀가루를 먼저 가볍게 코팅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나머지 재료들을 넣는 방법이 바로 블렌딩 방법입니다. 블렌딩 방법은 크림법과 반대로 부피가 작지만 유연감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단계법은 믹싱볼에 한꺼번에 모든 재료를 넣고 섞는 방법인데요.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믹싱을 섞는 시간이나 또 믹싱을 어떠한 속도로 섞어주냐 등에 따라서 반죽의 특성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물법은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설탕 2와 물 1의 비율로 액당을 만들어서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반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운반이 편리하고 계량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거푸면 케이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면 케이크는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펀지 케이크나 롤 케이크들을 거푸면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달걀의 기포성과 응고성을 이용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달걀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바로 달걀의 흰자가 기포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노른자가 응고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푸면 케이크의 반죽법에는 공리법과 변리법 그리고 멸행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리법의 특징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품을 내는 방식이고 변리법의 경우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시킨 다음에 각각 거품을 만들어 섞어주는 방법입니다. 공리법은 변리법에 비해서 쉽고 촉촉하다는 특징이 있고 변리법은 공리법에 비해서 식감이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리법은 다시 더운 반죽법과 찬 반죽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더운 반죽법은 달걀과 설탕을 37에서 43도 정도의 더운 물에 중탕을 시켜 거품을 내어 기포성과 껍질색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죽법이고요. 찬 반죽법은 말 그대로 중탕을 하지 않고 설탕과 달걀로 거품을 내는 방식으로 잘 부풀지 않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라는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리법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분리시켜서 각각 거품을 내서 이 노른자 거품에 머랭이라는 거는 흰자의 거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른자 거품에 흰자 거품을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넣고 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혼합하고 마지막으로 또 나머지 머랭을 혼합하는 방법이 이 변리법입니다. 변리법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거품을 내어서 나중에 섞으니까 좀 더 공리법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그 머랭을 짤주머니에 짜서 팬닝을 해서 굽는 제품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오븐팬에 짤주머니에 반죽을 이렇게 짜서 제품을 오븐에 구운 뒤에 우리 약간만 식혀준 후에 우리 김밥 만들듯이 이 빵 반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 것이 바로 이 롤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머랭법 같은 경우에는 공리법과 변리법과 다르게 달걀의 흰자만으로 반죽을 한 것이 머랭법입니다. 다음으로 시포년 케이크는 변리법처럼 노른자나 흰자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포년 케이크의 특징은 노른자는 거품을 내지 않고 흰자만 거품을 내어서 여기에 화학적 팽창제, 즉 베이킹 파우더 등을 섞어서 부풀린 반죽입니다. 이 시포년 케이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부풀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의 반죽과
제가의 반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 온도, pH인데요. 여기서 비중이라고 하면 같은 부피의 물 무게 분의 같은 부피의 반죽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부피의 상자가 있다고,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 하나는 반죽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는 물로 가득 채웠을 때 이 반죽으로 가득 채운 것을 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비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10이에요. 근데 반죽은 무게가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2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반죽이 10이고 물도 10이라면 비중이 1이 되겠죠. 즉, 이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반죽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말로 그만큼 반죽에 공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무게의 반죽을 구웠을 때도 비중이 낮아질 경우에는 부피가 커지고, 왜냐하면 공기가 많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은 그 공기 구멍이 기공이 크게 되어서 구운 후에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공기 구멍이 크다는 것은 구운 후에 그만큼 식었을 때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구멍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본다면 비중이 낮을 경우 반죽을 구웠을 때 쉽게 부피가 커지지만 기공이 커지기 때문에 구운 후에는 이렇게 기공이 메꿔지면서 그만큼 제품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수축하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같은 무게의 반죽을 구울 때 반면 비중이 높다면은 부피가 작아지겠지만 부피가 작아지고 또 그러니까 공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크게 팽창하지가 않고 내부 기공 자체도 내부 기공 자체도 이렇게 작다고 하면은 식감이 나빠진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낮냐 높냐는 반죽의 품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죽과 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케이크를 만들 때 비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인데요. 온도가 낮으면 기공이 작아지고 반면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기공이 작아진다는 말은 아까 식감이 나빠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온도가 낮으면 기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식감이 나빠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 구멍이 생겨서 조직이 거칠어지고 노화가 촉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에 효모와 온도를 적어 놓았는데요. 효모는 따뜻한 곳에서 보통 24도에서 38도 사이에 그러한 따뜻한 곳에서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는
27에서 29도이고 또 효모가 좋아하는 습도는 70에서 80%입니다. 다음으로 반죽과 pH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그 산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산성이고 pH가 높으면은 알칼리성으로 가는 건데요. 이 pH 같은 경우에는 팽창제, 화학적 팽창제, 즉 아까 얘기했었던 베이킹 파우더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pH가 어떨 때 신맛이 날까요? 신맛이 난다는 것은 산성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pH가 낮으면 신맛이 나고 기공이 열리고 또 반죽이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으면 pH가 높을 경우 알칼리성으로 되기 때문에 소다나 비누 맛이 나고 이때는 기공이 작아서 부피가 작은 제품이 나온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끝낸 후에는 아까 봤다시피 성형을 하여서 모양을 만들고 제품을 마지막으로 굽거나 튀기는 그러한 제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굽기와 튀기기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고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 달걀, 유지 이런 것들의 함량이 높은 것이 고배합이고요. 반대로 이런 것이 낮은 것을 저배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탕, 달걀, 유지 같은 것의 재료의 배합이 높은 고배합은 160에서 180도에서 오랫동안 구워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알맞은 그런 온도이고요. 그리고 저배합의 제품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짧게 구워야 합니다. 한편 튀길 때는 반죽에 기름이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길 경우에는 반죽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튀길 때의 온도는 160에서 180도가 적당합니다.